입니다.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도 화면이나 스마트폰에 뜨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녹화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내 PC 아니면 파일 탐색기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랬죠? 네, 저는 한번 내 PC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 PC를 더블 클릭. 그러면 왼쪽 탐색기는 항상 왼쪽에서 찾으시죠? 왼쪽에 다운로드 클릭하시고요. 왼쪽에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개,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108 엑셀, 109 엑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다운로드, 그 다음에 위쪽에 오른쪽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지금 zip 파일로 지퍼로 잠겨 있지요. 압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9 엑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그럼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뜨지요? 그럼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압축 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풀기. 그럼 화면이 대화 상자가 하나 뜨죠? 아래쪽에 압축 풀기 클릭. 그러면 지금 새로운 창에 압축을 푼 창이 보일 거예요. 얘는 X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8 엑셀 있으실 거예요. 108 엑셀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압축 풀기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압축 풀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은 닫도록 할게요. 다시 창이 하나 떴죠? 그러면 우리가 지퍼 모양이 생긴 건 압축 파일이고요. 얘는 편집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압축을 풀어서 압축이 없는 파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 파일은 선생님 108이라고 돼 있잖아요. 108을 끌어다가 여기 지퍼가 없는 모양의 108에다가 쏙 집어넣을게요. 파일이 너무 똑같은 파일이 여러 개 있으면 보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조금 109는 zip 파일을 109 엑셀 파일에다 이동해서 108과 108이 두 개가 하나가 되게 이렇게 보이고요. 선생님, 여기까지는 우리는 지금 자격증반이 아직 오지도 않은 기초 과정을 선생님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고급 과정으로 할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109 엑셀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요거 모범 답안은 시험 답안 잘 작성하신 답안 파일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PDF라고 돼 있는 여기 빨간색 PDF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A형 문제를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 문제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문제가 선생님 잘 보이지요? 요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뜨면 여기 제목 표시지를 잡고 제목 표시를 잡으면 이 움직이죠? 오른쪽에다 갖다 붙일게요. 오른쪽에 이렇게 투명창이 보이면 오른쪽에다 갖다 붙이고요. 그다음 왼쪽에는 파일이 보일 거예요. 파일은 그냥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이 보이면 이 파일에서 지금 왼쪽 위쪽에 보시면 취소 되돌리기 버튼이 있어요. 앞쪽에 되돌리기 취소 버튼, 그 다음에 되돌리기 한번 누르시면 여기 리스트 중에 우리는 109를 지금 꺼냈잖아요. 그럼 108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108의 A형 문제지, 108의 A형 문제지를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창은 X 닫을게요. 그러면 위쪽에 지금 A형 문제 두 개의 문제가 지금 같이 보이고 있어요. 두 개가 문제가 보이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문제를 끌어서 왼쪽에다 갖다 붙일게요. 왼쪽에다 갖다 붙일게요. 그래서 선생님 화면을 맨 위로 올리시면 지금 얘 오른쪽에 있는 건 선생님, 9월달, 왼쪽에 선생님 있는 지금, 건 8월달. 선생님 지금 요거 두 개 화면 보이는 거서부터 잘 못 따라갔거든요. 지금 다시 화면은 보이는 거 선생님 안 보이셔도 돼요. 지금 제 안 화면 보여요. 선생님들은 아, 선생님 네, 컴퓨터를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 네, 화면을 보시면 돼요. 제 화면 선생님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선생님 거 못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 화면을 그냥 보세요. 이따 다 같이 할 거니까.
자, 하나는 9월 달 거, 하나는 8월 달 거예요. 제가 양쪽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1번 문제, 여기 여기 표를 작성하는 1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어떻게 해라 라고 되어 있는 요 조건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도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에 조건을 이렇게 넣어서 조건식으로 작성해라 라는 문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시험 보러 가시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위로 더 위로 올리시면 이 작업, 아까 위에는 1작업이죠? 이 작업 보이고 목표값 찾기 필터 80점. 이쪽에는 뭐예요? 필터 및 서식. 그래서 7월 달과 8월 달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양쪽으로 본 거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 꼭 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작업이 만약에 8월 달에 필터가 나왔으면 9월 달에는 목표값 찾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번갈아가면서 필터, 목표값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다시 또 위로 올리면 3 작업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 한 번은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오고 다시 왼쪽 8월 달 거에는 피벗 테이블 하는 작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 건 선생님 지금 9월 달 문제, 왼쪽 건 8월 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한 번씩 이렇게 달달이 홀수 짝수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필터도 알아놔야 되고 부분합도 알아놔야 되는데 대충은 좀 감이 다음 달에는 뭐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선생님 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두 개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 작업은 이렇게 화면을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죠. 차트 만드는 방식, 그래프 만드는 방식, 이렇게 위에가 조건이 있고요. 이렇게 주어진 조건대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 작업까지 선생님들이 다 만드시는데 이 만드시는 걸 1시간 안에 다 만드시면 50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500점 만점이 목표일 수도 있겠으나 저희는 A 점수를 맞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한두 문제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보통은 선생님 하다 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2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 하실 수 있고, 오른쪽에 이제 저는 한번 다 닫아볼게요. 선생님, 못 여신 선생님도 있다고 하니까, 다 닫고 다시 한번 우리 내 PC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다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PC 더블 클릭하시고 왼쪽에 내 PC에서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여기 다운로드 클릭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다운로드 받아놓은 요번 달에는 109 하겠습니다. 109 9월 달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고요. 여유가 또 있기 때문에 8월 달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109 더블 클릭하셔서 109 클릭하시면 문제 유형이 선생님 세 가지로 유형이 나와요. A형, B형, C형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A형, B형, C형 문제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함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형은 비슷하다. 그 달 해당되는 달에 나오는 유형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A형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A형. 그래서 A형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창은 필요 없기 때문에 탐색기 창은 닫고요. A형 문제를 한번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최대화 제가 하고요. 좀 크게 글씨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가요? 이렇게 하고 A형 무형 문제인데요. 이렇게 선생님 보조관사 선생님께서 문제를 남기셨는데 잠깐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 해당되는 문자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다운로드를 아직 못 받은 선생님이 있어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우리 9월달 문제 A 유형 문제를 제가 열어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유형대로 내가 여기에 시험을 치르는 규칙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부터 보시면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이렇게 돼 있죠? 글씨가 굵게 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번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 프로그램이 내가 시험 보는 과목이랑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버전 같은 경우에 선생님, 시험 보러 가시면 두 가지 버전이 다 동시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버전이 있어요. 16 버전과 21 버전이 같이 되어 있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장은 지금 선생님들 컴퓨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 갔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어떤 버전의 시험인지 어떤 과목을 보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내가 맞는 프로그램인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 요게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파일명은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명은 수험자 성명, 수험자 빼기 성명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은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내 PC에 문서에 그 다음에 ITQ 폴더라는 곳에 꼭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여기에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에 들어가서 파일을 저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저장해야 돼요? 수험번호 빼기, 내 이름 빼기로 여기 이 위치에다가 꼭 저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고요. 요거 한번 이따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답안 전송은 꼭 중간중간에 하셔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1 작업, 2 작업 중간중간 답안 전송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부터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21 버전이나 아니면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선생님들이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21 버전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 2016은 이렇게 두꺼운 괄호로 되어 있는 조건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선생님 주의하시고 내 버전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 보시면 맨 처음에 선생님은 수험자 등록 처음에 시험을 딱 장소에 도착하면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시작해야 되고 중간중간 시험 보시면서 저장을 해야 되고 답안도 전송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종료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차가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동그라미가 또 중요하지요. 우리는 문제는 총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네 단계는 제1작업이 1단계, 2작업이 2단계, 3작업이 3단계, 4작업이 4단계로 이렇게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시트의 A열은 열너비가 1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열은 적당히 조절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어진 값대로 먼저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테두리 같은 건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면 된다. 꼭 지정돼 있진 않지요. 그래서 출력 형태로 하시면 되고 해당 작업란에 각각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출력 형태라는 거는 선생님 이렇게 종이로 이루어진 문제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4, A3 용지로 이루어지는 종이 문제지를 주는데 그 문제지에 해당되는 문제의 출력 형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안 시트는 1작업, 첫 번째 장은 1작업, 두 번째는 2, 3, 4 작업 형식으로
이름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외로 다르게 할 경우에는 감점 처리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얘는 제가 이렇게 옆으로 붙여놓고 우리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이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엑셀 프로그램이 있지요. 저는 엑셀 프로그램이 여기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이 2021 버전으로 저도 업그레이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가끔 오류가 나긴 하더라고요. 해봤더니. 그래서 여기 21 버전의 여기 엑셀 프로그램을 저희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새 통합 문서 있으시죠? 새 통합 문서를 한번 클릭하시면 엑셀 프로그램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요.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은 저희가 선생님 문제지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약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화면이 조금 적더라도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좀 이렇게 작게 화면을 보셔야 되고요.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한 단계만 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가 여셨지요? 그럼 이게 기본 엑셀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주어져 있는 작성 요령대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 해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시트 1이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우리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보시는데 여기 1작업에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시트 1의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 있으시죠? 여기 더하기를 한번 새 시트를 더하기 클릭하면 시트 2 생기고요. 하나 더 해서 시트 3, 이렇게 시트를 3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4작업의 시트는 우리가 차트를 만드는 건데요. 그 차트는 우리가 1작업 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새로 이동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작업까지만 우리는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1작업 위에서 더블 클릭 하시면 이름을 이제 열을 때 넣는 거예요. 제 영문 나오면 한다 누르시고 제 1작업 저처럼 오타내지 않도록 선생님 하고 제 1작업하고 엔터 그 다음에 시트 2번에다가 더블 클릭 제 2작업 엔터 그 다음에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제 3작업 엔터 해서 일단은 시트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1 작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트가 다 하얗게 포함이 돼서 예, 포함이 돼서 우리는 블럭이 잡힌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선생님 A열을 1 너비를 1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고정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A열 있죠, 우리 문제에. A열에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 오른쪽 우클릭 눌러서 꼭 선생님 여기 중간에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A에 있을 때 이렇게 A에다 놓고 클릭 누른 상태에서 아니면 마우스 포인터를 A에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클릭 누르시는 거예요. 우클릭 누르시고 바로가기 메뉴가 뜨면 열 너비 있어요. 열 너비 클릭. 열 너비를 우리 키보드의 숫자 2를 누르시고 키보드의 숫자 2를 누르시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작업이 1열은 무조건 다 1cm로, 1mm로 나온 거예요. 1mm로.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 보시면 우리는 1작업, 2작업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에 위로 좀 올리시면 조건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왼쪽에 시트에 보시면 A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바로 왼쪽에 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시면 전체 이렇게 블럭이 잡혀요. 회색 모양으로. 1시트, 2시트가 전체에 다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 여기를 클릭한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클릭했어요. 클릭하고 위쪽에 홈 탭에 보시면 여기 화면을 잠깐만 크게 할게요, 선생님. 홈탭에 보시면 여기 글꼴이 위쪽에 보이시죠? 위쪽에 맑은 고딕으로 돼 있잖아요. 이 맑은 고딕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꺽쇠 눌러서 여기에 글꼴을 우리는 굴림으로 선택합니다. 굴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1포인트로 하는 거예요. 11포인트로 우린 기본으로 11포인트로 돼 있지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기본은 선생님 모든 시트에 굴림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11포인트로 해라 라는 게 지정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저는 종이를 살짝 줄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고 빈 곳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요. 얘가 지금 블럭이 지금 1시트부터 2시트까지 다 블럭이 지금 지정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1 작업을 꼭 한번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블럭 잡힌 게 지금 해제가 되죠. 그래서 1 작업, 2 작업, 3 작업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회색빛과 흰색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1 작업을 한번 꼭 클릭한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다 보이면 이제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이고 1 작업에 1번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면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지요. 1번부터 우리 20번까지 이렇게 드래그 잡아서 왼쪽에 1번부터 20번까지 드래그 잡은 다음에요. 1과 2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 1과 2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면 십자가 모양의 위로 화살표가 보이죠? 얘를 클릭하고 누른 상태로 보이면 높이가 지금 14.4024 픽셀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요 번호를 우리 2번 칸 여기 2번 칸 줄 있잖아요. 2번 칸 줄과 비슷하게 27 정도 되는데 27은 좀 너무 높네요. 그래서 25 정도나 뭐 24, 정확하지 않아도 그냥 상관없어요, 선생님. 여기에 주어진 칸은 없어요. 값은 없어요. 그래서 한 25 정도 하시면 저는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5, 정확해도 되고 조금 넘어도 되고 조금 안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선생님, 25 정도로 칸을 선생님 넓혀주세요. 죄송한데요. 여기 그 노트북으로 했을 때 그냥 이거 1에서 20까지 블록 잡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거가 자, 없거든요. 마우스가 없거든요. 자, 마우스가 1에다 갖다 응. 놓으라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예, 예, 숫자 마우스가 1. 없을 때, 예, 1에 갖다 놓고, 숫자 1에다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으면 화살표 모양 나오죠? 아, 화살표, 네네네. 네,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화살표 네, 모양이 나왔을 때 네. 1에서 마우스 움직이지 마시고 1에서 아래쪽으로 클릭하고 드래그,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1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20까지 내리시면 그대로 그냥 내리면 얘가 따라가요, 선생님. 숫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아래로 내리면 자동으로 마우스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까지 이렇게 블럭을 딱 잡고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다 놓고 얘를 25 정도로 맞추라 그랬어요. 24 괜찮아요. 23도 괜찮아요. 근데 25 조금 넘게도 괜찮아요. 그 사이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정확한 값은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늘리시면 이게 칸이 조금 벌어졌죠? 그러면 1작업 칸과 2작업 칸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1작업 칸에 우리가 요 글씨를 타이핑할 거기 때문에 약간 늘려놓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늘려놓고 우리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위쪽에 도형이 들어갑니다.
도형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결제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미셀을 예, 여기 보시면 만들어라라고 돼 있어요. 복사번호 그림으로 복사해서 이미셀을 결제란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내용들을 우린 순서대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조건대로 기본을 지금 갖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칸을 넓혀 놓고 이제 넓혀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저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선생님 지금은 교육장에 갔지만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내가 시험 볼 프로그램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시험지를 감독관한테 받기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미리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은 우리 키보드에 F1, 2, 3, 4, 5, 6, 7, 8 있죠? 그래서 F12를 그냥 누르셔도 되고 F12를 이렇게 누르시면 저장 버튼이 바로 뜹니다.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위쪽에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죠? 위쪽에 여기 저장 버튼 디스켓 모양처럼 생긴 여기 저장 버튼이 위에 있어요. 이 저장 버튼으로 누르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빠른 방법은 위쪽에 F12 버튼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시면 위쪽에 내용에 보시면 파일을 저장할 때 꼭 지정된 위치에다 저장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 내 PC 문서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ITQ 폴더가 여기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얘를 잠깐만 선생님 취소하고 지워볼게요. 지우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달에 한번 했기 때문에 문서에 ITQ 폴더 이름을 요거를 지금 제가 이름을 24년 2024 선생님들 지금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예, 24년 빼기로 이렇게 한번 이름을 틀리게 저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저장 한번 다시 선생님들이 이제 따라 하시면 돼요. F12 누르시고 F10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고 F12를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뜨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조건대로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 내 PC 보이시죠? 내 PC 클릭하시고 내 PC에 보시면 내 PC 종류 중에서 여기 보시면 내 PC 여기 전체가 지금 내 PC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여기 내 PC로 보이는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 문서가 있을 거예요. 요 문서가 여기 내 PC 화면에 문서예요. 똑같아요, 선생님. 이 로컬 디스크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문서 클릭하시고요. 내 PC에 문서에 보시면 선생님들 여기 리스트에 보시면 ITQ 폴더가 없을 거예요. ITQ 폴더가 없으니까 위쪽에 보시면 새 폴더 있어요. 새 폴더를 클릭하시고 그럼 아래쪽에 새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죠? 여기에다가 ITQ라고 이미 한글로 나와서 저는 영문으로 하겠습니다. ITQ 폴더라고 했어요. 그럼 ITQ라고 하고 엔터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ITQ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ITQ 안에다가 여기서 저장하라고 그랬죠.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럼 이 안에 지금 항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밑에 클릭하시고 바깥쪽에서 이름 뒤에다 클릭하면 블럭이 자동으로 잡히지요. 여기에 우리는 지금 선생님들이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짜 2024 1002 2024 1002
빼기 하시고 선생님들 이름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상미라고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파일이 이름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위쪽에 맨 위쪽에 보시면 파일 이름이 이렇게 이게 파일 내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됨이라고 이렇게 보이시면 선생님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 아주 선생님 시험 보기 전에 기본적인 걸 지금 작성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 작성을 해놓고 시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아, 프로그램이 다 맞네 하고 최소화 버튼 누르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셨다가 감독관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 여기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면 여기에 선생님들 수험 번호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수험 번호 지금 뭐라고 넣었어요? 선생님들은 지금 이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요, 그냥 보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 번호를 2024-1002라고 이렇게 수험 번호를 내 수험 번호를 넣고 확인. 그다음에 예, 맞아요. 그러면 여기 리스트가 이렇게 뜨는데요. 아, 지금 나는 엑셀 시험 보러 왔어. 라고 돼 있으면 수험 번호와 이름과 내 프로그램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으면 요거는 지금 예시기 때문에 조금 틀리게 나와요. 맞으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처음에 이렇게 딱 바뀌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해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탕화면을 감독관이 풀어줘야지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면 여기 오른쪽에 이 프로그램이 답안 정성 프로그램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얘를 무시하시고 감독관이 이제 시험을 시작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클릭하셔서 이제 작업을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어떤 걸 여기 1작업 얘가 지금 1작업이잖아요. 1작업이라고 되어 있죠. 1작업은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조금 하면은 크게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선생님 제가 처음에 조금 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요. 너희는 어떻게 왼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 프로그램 선생님 왼쪽 엑셀 프로그램에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작업이 AU 유형의 선생님 보시면 B번, B열의 사행에 해당하는 칸에 지금 수강 코드라고 나와 있어요. 수강 코드. 그러면 B열의 사행에 해당하는 여기 칸이죠? 여기 칸부터 우리는 타이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칸부터 위쪽의 그림은 조금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타이핑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엑셀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타이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강 코드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할 때는 선생님 우리 타이틀 먼저 입력을 하는 거예요. 타이틀 먼저 왼쪽에 탭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좌명 탭, 분류, 탭, 대상, 탭, 개강일, 탭, 수강, 인원, 탭, 수강료. 수강료 입력을 하시고요. 수강료 입력을 하시는데 수강료 밑에 글씨가 또 있잖아요. 엑셀에서는 글씨 밑에 같은 칸인데 글씨 밑에 입력을 하려면 아래쪽에 키보드에 Alt 있어요. Alt. Alt를 클릭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면 우리 커서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럼 여기다가 가로 열고 단위 쌍따옴표 하시고요. 원 가로 닫고 탭. 그 다음에 요일 입력하고
뒤쪽에 글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의실이네요. 강의실. 그래서 탭 이용해서 강의실 하고 엔터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얘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글씨를 입력할 때는 탭을 이용하고요. 아래쪽 엑셀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열 방향으로 입력을 할 때는 엔터로 입력합니다. 열 방향은 엔터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행 방향은 탭을 이용해서 우리는 글씨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입력하셔야 엑셀은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강료의 단위가 글씨가 칸이 좀 넓은데 여기 글씨가 조금 선생님 겹쳐 있어요. 글씨가 겹치지 않게 하려면 칸을 조절하는 거죠. 여기서 내려도 되지만 4와 5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4와 5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4와 5 사이에 마우스를 포인터를 더블 클릭하시겠습니다. 4와 5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의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보이면 더블 클릭하면 얘가 알아서 이 칸에, 글씨 칸에 맞게 조절이 돼요. 그리고 나는 아니야, 드래그로 할 거야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주어져 있는 건 더블 클릭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칼을 이렇게 늘리던지 상관이 없으니까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글씨를 입력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 수강 코드 앞쪽에 수강 코드가 있는 이제 열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입력을 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입력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14칸까지 블럭을 잡아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블록 잡아서 입력을 하면 우선 영문 누르고 대문자 눌러놓은 상태에서 LC 빼기 301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누르면 엔터 누르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엔터로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 강자목으로 자동으로 엔터를 누르면서 입력이 되게 블럭을 잡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엑셀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만약에 블럭을 잡고 입력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클릭하셔서 엔터 하셔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편하신 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처음은 이렇게 한번 블럭 잡아서 한번 입력해 보시도록 할게요. 방법은 여러 가지, 두 가지 선생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블럭 잡아서 입력을 할 거예요. 블럭 잡아서 입력을 해보고 엔터 처음엔 입력했죠? 엔터 형식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을 하실 때 선생님들은 오타를 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1 작업에서 오타를 내시면 2 작업, 3 작업에서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영향을 선생님, 안 받게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 게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그 예, 블럭 잡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블럭 잡는 방법. 블럭이 설정이 안 되거든요. 블로그 선생님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타이핑 할 거예요? 우리 기본 위에 타이틀은 다 했죠? 그러면 기본 5셀, 5행과 B의 5행부터 지금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5행에 여기서부터 입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 5행에 해당되는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데를 블럭을 잡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예요? 5행부터 우리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5행부터 5행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해당되는 거라고 보세요. 우선 타이틀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끝에 수강료까지. 여기 밑에 제가 범위를 잘못 잡았네요. 범위가 다시 한번 여기 5행부터 여기 밑에 타이핑 돼 있는 데까지 여기 끝까지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5부터 여기 5행부터 14행까지가 우리가 글씨 타이핑 된 곳이죠. 여기 행을 봤을 때 5부터 14까지가 5부터 14까지 여기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글씨 타이핑된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가시면
오른쪽으로 다시 가시면 여기 보시면 열은 어디예요? J까지, J까지 해당되는 범위가 J의 5셀부터 14셀까지 해당되는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화면을 다 보이게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디까지 범위를 잡냐면 이렇게 위에 5셀부터 여기 내가 타이핑 해당되는 부분까지 블럭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5행부터 14행, 그리고 5행부터 제2의 14행까지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럼 내 블럭으로 왔을 때, 내 엑셀로 왔을 때 B의 5행부터 여기 아래쪽에 14행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제2 강의실까지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제 여기 타이핑을 하시면 되지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지금 크게 하느라고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여기까지 일단은 선생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보이게. 강의는 여기 밑에 타이핑 할 게 없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문제 보시면 여기 숫자 1 가로 돼 있는 거는 타이핑 하지 않습니다. 숫자 1 가로, 숫자 2 가로, 숫자 3, 숫자 4, 5, 6 가로로 돼 있는 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해당되는 것만 글씨만 입력하시면 돼요. 글씨와 숫자, 그리고 숫자 가로는 입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기를 조금 조절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조절하고 저는 입력하는 여기 B의 올셀부터 강의실부터 14셀까지 이렇게 해당하고 만약에 오타 낼 수 있어요, 선생님. 오타 낼 수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처음에 하고 엔터 입력하셔서 엔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앞쪽에 보시면 수강 코드가 영문이에요. 영문이기 때문에 선생님 영문 누르시고요. 그리고 영문의 앞에 있는 수강 코드가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캡스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오타를 내지 않도록 입력할게요. BS 빼기 677 하고 엔터.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내가 677을 넣어야 되는데 678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윗칸을 입력을 하면 그냥 클릭을 하면 블럭 잡은 게 해제가 돼요, 선생님. 이 블럭 잡았을 때 불편한 점은 이런 점이에요. 그래서 블럭 잡았을서 타이핑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오타를 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타가 났어요. 지금 엔터 눌렀는데 중간에 엔터 눌러서 위에 걸 다시 고쳐야 돼요. 그럴 경우에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Shift 누르고 엔터 눌러야지 위로 올라가요. Shift 누르고 엔터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그냥 탭을 누르시면 돼요. 탭을 반대로 누르실 것 같으면 Shift 누르고 탭, 탭. 그럼 다시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타 냈을 때 내가 위나 아니면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다. 내가 지금 위치되어 있는 커서 방향을 옮기고 싶다 그러면 엔터는 그냥 내려가고 반대로 가고 싶으시면 Shift 엔터예요. 그 다음에 탭을 이용하실 때는 그냥 탭을 가시면 되고요. 탭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Shift 탭 이렇게 이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 수강 코드에 천천히 입력하셔서 마지막까지 왔다. 저는 3호일까지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럼 아래쪽에 우리 한글이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한글 그대로 입력합니다. 칸수에 지정받지 않으시고, 지정 받지 않고 그대로 입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 누르시고 영문 해제하시고요. 캡스락 해제합니다. 그대로 그냥 칸 신경 쓰지 마시고 입력하세요. 그다음에 그냥 엔터를 계속 누르면 칸이 자동으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칸이 지나서 넘어갈 때는 엔터 쳐서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선생님. 그다음에 그대로 입력할게요. 직업. 자, 그리고 분야에 보시면 직업 능력 향상, 건강체육, 문화체육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데요. 그럼 반복되는 글씨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 다시 직업 능력 향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엑셀은 여기 반복되는 글씨와 같은 글씨가 똑같은 글씨가 나오면 이렇게 연산 능력 돼가지고 이렇게 뒤에 글씨가 혹시 위에 있는 글씨랑 같은 글씨를 하십니까 해서 한 글자, 앞에 있는 한 글자만 타이핑하시면 뒤에 있는 글자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글씨의 역할이 있어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같은 글씨를 반복하실 때는 선생님 끝까지 타이핑하지 않으셔도 되고 첫 번째 글자만 타이핑하셔서 같은 글자이다 그러면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완성이 돼요. 지나가는 건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날짜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 형식은 2024 빼기 10 빼기 04 형식으로 그대로 입력합니다.
여기 금액을 보시면 수강료의 금액이 7만 원, 3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점은 치지 않아요. 그냥 70,000, 30,000, 천 단위 구분기호 넣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글씨가 타이핑 칠 때는 Alt, 엔터를 입력합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가죽공예 지도사 광자명 옆에 주황색 옆에 가죽공예 지도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테두리는 우리 나와 있는 거 화면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지요. 혹시 타이핑 다 하셨나요? 아직 못 네, 하셨나요? 다 했어요. 자, 저희는 선생님, 야간에는 수업이, 야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이 1시간 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시간 반 과정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이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휴식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한 8시 20분까지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8시 17분입니다, 선생님. 그렇다고 수업이 확 끄지는 않습니다. 제가 꺼야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타이핑 속도는 선생님, 제가 좀 타이핑 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선택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입력하시는 선생님들은,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타이핑이 느리다 하면은 좀 이렇게 불안하거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타이핑은 다 안 하셨더라도 나중에 선생님 요거 지금 수업 시간 끝나고도 타이핑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핑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칸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타이핑은 나중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핑이 조금 늦더라도 선생님, 불안해, 나는 못 따라가겠어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참여하시면 나중에라도 천천히 타이핑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지금 하신 선생님도 있고 못 하신 선생님들도 지금 그대로 지금 따라 할게요. 어차피 칸 조절하는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핑 하다가 보면은 칸이 지금 여기 C열에 보면 글씨가 칸이 넓은데 우리는 지금 칸이 좁아서 다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C와 D 사이에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D열도 칸이 좁지요? 그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개강일도 칸이 더블 클릭하면 얘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여기 교재해봤더니 좀 넓지요? 그래서 좀 넓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할 때는 늘리시면 되죠? 그대로 선생님 드래그 하셔서 조금 늘리시면 돼요. 조금 늘리시고 그 다음에 수강 인원도 칸이 좀 넓지요? 교재에 봤더니 그래서 넓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좀 넓게 나중에 도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넓게 드래그 하시고요. 요일도 드래그 하시고 선생님 블럭 한꺼번에 잡고 한 번에 블럭 칸을 늘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강료 이렇게 조금 늘리시고 수강료도 칸은 이렇게 늘리시고 이렇게 늘리셔서 화면이 지금 제 화면을 조금만 작게 해야 되겠네요. 100%니까 하나만 작게 해서 다 보이게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 수강 칸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늘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꺼번에 나는 칸을 조절하겠다라고 하시면 블럭을 한꺼번에 조절하려고 하는 칸을 블럭 잡고 아무 칸 사이에서 드래그 하시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저처럼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그럼 저는 화면을 잠깐만 좀 더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눈에 좀 보여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선생님 하시면 일작업에 A부터 전체가 다 보이죠? 그럼 우리 B열에 B의 C, 아니 B의 사행에서 전체 내가 글씨 타이핑한 부분에 블럭을 전체 잡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전체 잡고요. 강의실까지 블럭을 타이핑한 칸까지 다 잡는 거예요. 전체 드래그 하셔서 블럭을 잡고 그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 홈탭에 보시면 위쪽 홈탭에 여기 홈탭에 아래쪽 테두리가 있어요. 선생님 글씨 저는 아래쪽에 있는데 저는 화면을 조금 크게 해놨기 때문에 작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 도구들이 조금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좀 틀리게 보일 수 있지만 선생님들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여기 테두리의 옆에 삼각형 클릭하셔서 일단은 모든 테두리가 들어가 있죠.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바깥 테두리는 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내용 중에서 정렬은 숫자의 회계 형식은 오른쪽 정렬하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블럭을 잡고 왔기 때문에 위쪽에 정렬 위쪽 가운데 정렬 아래쪽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글씨가 가운데 정렬로 와요.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칸을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수강하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굵은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굵은 테두리가 어떻게 쳐지냐면 B의 5셀에다 클릭하시고요. 전체 J까지 가고 아래쪽에 12셀까지가 굵은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가운데 위에 첫 줄과 아래쪽 두 줄을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여기 굵은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맨 위에 줄과 강자명 수강료가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아래쪽 보면 주황으로 해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일단 눈에 띄는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줄 블록 드래그 잡으시고 그 다음에 Shift 컨트롤 누르시고 강자명 클릭 컨트롤 누르시고 강자명 클릭 그 다음에 수강료 클릭하셔서 위쪽에 페인트 통에 삼각형 눌러서 아래쪽 표준 RGB 색상에서 주황 선택합니다. 주황 선택하고요. 여기 보시면 앞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첫 줄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 줄이 한 칸,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을 한 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요 밑에도 같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X에 두 칸을 하나로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문의 예술 강좌명도 세 칸을 얘가 혼자 차지하고 있죠. 여기도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얘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우리는 여기 첫 번째 B의 13셀에 마우스 커서 놓으시고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블럭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아래쪽 한 칸, 두 칸, 세 칸 블럭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모양 돼 있는 개강이의 두 칸 위에서 아래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두 칸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25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5부터 얘를 클릭하고 한 칸, 두 칸, 세 칸 드래그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생긴 게 있어요. 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선생님들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글씨까지 다 보이실 거예요. 저는 화면이 좁기 때문에 아이콘만 보입니다. 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세요. 한꺼번에 클릭하면 칸 조절이 자동으로 됐지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칸에 여기 두 칸이 X로 되어 있는 칸 있으시지요? 여기에 커서 클릭해 놓고 마우스 우클릭 누른 다음에 메뉴 중에서 셀 서식 있어요. 셀 서식을 클릭하고 위에 메뉴 중에서 테두리 클릭합니다. 테두리에 대각선,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이렇게 X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여기 가운데 정렬해 놓고 여기 숫자 정렬은 회계정식으로 해라. 오른쪽 정렬이나 회계정식. 그러면 18에서 여기 숫자지요. 이 두 칸이. 그래서 두 칸을 블럭을 잡고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 정렬 있죠? 오른쪽 정렬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옆에 보시면 일반이라고 돼서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표시 형식에 보시면 여기 쉼표 스타일 있죠?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는 거예요. 여기 쉼표 스타일 얘를 클릭하시고 빈곤 눌러볼게요. 빈곤 누르면 여기 교재와 같이 여기 약간 딱 붙지 않고 떨어지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 한번 저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에 우리 디스켓 모양 있어요. 디스켓 모양을 한번 클릭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저장해 놓은 걸 다시 꺼내서 우리 한번 다시 이어서 요 밑에 우리 서식 지정하는 방법을 쭉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우린 첫날 선생님 여기 타이핑을 아직 못했다면 선생님들은 여기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연습 삼아 타이핑도 연습하고 드래기 여기 칸 만드는 선 테두리도 한번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선생님들이 타이핑을 해보시면 되고요. 못하신 선생님 이어서 타이핑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저장 버튼 한번 눌렀어요. 저장 버튼 누르고 모두 X 닫고 얘도 X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녹음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